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레전드 팀 덩컨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렉 포포비치, 팀 덩컨 듀오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통산 1001승을 넘겼는데 이 기록은 NBA 역대 1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록 작성이 있기까지 둘 사이에는 우스갯소리도 많았는데요. 2011년 팀 멤버가 점점 초라해져가는 시점, 라커룸에서 코치 팝이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놈들아, 니놈들은 대체 뭐냐? 이때 덩컨은 진지한 목소리로 포포비치에게 답변했죠. 제 이름은 팀 덩컨입니다. 이 팀에서 12년을 뛰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중 자유투 성공률이 워낙 저조하자 화가 난 포포비치가 선수들을 코트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유투 실패하는 놈들은 사비를 털어 내게 차 한 대 사내라. 그런데 이날 덩컨은 7개의 자유투를 던져 하나만 성공시켜 포포비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죠. 경기 후 감독과 마주한 덩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색깔이 좋겠습니까? 덩컨은 코트 밖에서도 상대팀 감독과 심판으로부터 쫓겨나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휴스턴과 치열한 경기 도중 휴스턴이 4쿼터의 작전 타임을 불러 복잡한 작전을 설명하는 와중에 덩컨은 슬쩍 휴스턴 벤치에 들어가 작전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휴스턴 감독이 덩컨을 쫓아냈는데요. 하지만 당시 정규 작전 타임 시간이 아닌 아웃 오브 바운스와 같은 레프리 타임 상황이라 엿들어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2007년 4월 16일 댈러스와의 홈경기에서 팀 덩컨은 벤치에 앉아있다가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을 당합니다. 그는 3쿼터 시작 2분 만에 공격자 반칙으로 첫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그가 판정에 불만을 내비치자 감독은 그를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시 자기 대신 뛰고 있던 파브리치오 오베르토에게 파울을 선언하자 덩컨은 격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이를 지켜본 조이 크로파드 주심은 덩컨이 자신의 판정을 비웃었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죠. 3쿼터 종료를 1분 4초를 남겨두고 덩컨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리그 역사상 가장 멍청한 퇴장콜로 기억됐고 NBA 사무국은 크로파드의 심판 자격을 정지시킨 뒤 5개월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복직하기를 요구했죠. 훗날 은퇴한 조이 크로파드 심판은 만약 오늘 덩컨과 만나 벤치 퇴장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 맥주 몇 잔을 마시며 그것에 대해 얘기하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보게, 내가 실수했네. 1976년 4월 25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크리스천 스테드에서 태어난 팀 덩컨은 허리케인 휴고로 인해 유일한 국제규격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고민 끝에 수영을 포기하고 농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를 다니던 2학년 때부터 농구에 대한 소질을 보였고 3학년 때는 마커스 캠비와 함께 NCAA 최고의 인사이더로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드림팀과 연습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킴 올라주원, 데이비드 로빈스, 샤킬 오닐이었습니다. 덩컨이 2셋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자 이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1997년 NBA 드래프트에서는 많은 팀들이 팀 덩컨을 탐내고 있었는데요. 당시 리빌딩이 절실했던 보스턴 셀틱스는 덩컨을 영입하기 위해 00년이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에 머무르며 1순위 지명 확률을 35%까지 높였습니다. 게다가 덩컨 스스로도 보스턴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할 정도였죠. 하지만 전 시즌 데이비드 로빈슨이 불과 6경기 만에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20승 62패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픽을 획득하여 팀 덩컨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덩컨은 루징팀이 아닌 평균 60승 이상을 기록한 팀에서 첫 시즌을 보내는 행운을 얻죠. 루키 시즌부터 평균 21.1득점, 11.9리바운드, 2.5블록을 기록한 덩컨은 신인상 수상은 물론 얼 NBA 퍼스트팀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지난 40년간 첫 시즌에 퍼스트팀에 들어간 선수는 레리 버드와 팀 덩컨이 유일했습니다.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조차 첫 해에는 세컨드팀에 머물렀죠.
입단 2년 차인 1999년에는 스타 플레이어였던 데이비드 로빈스와 함께 일명 트윈타워를 구축하여 리그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를 차지합니다. 이름에는 부상으로 주춤했고 이후 샤킬 오닐의 LA 레이커스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2-2003 시즌 피닉스, 레이커스, 댈러스, 뉴저지까지 차례로 무너뜨리며 두 번째 파이널 우승과 MVP를 거머쥐죠. 2004년에는 데이비드 로빈슨이 은퇴하면서 덩컨이 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해 세미파이널에서 레이커스에게 무릎을 꿇은 스퍼스는 이름의 디펜딩 챔피언인 피스톤즈와 극악의 수비 대결 끝에 세 번째 우승과 파이널 MVP를 차지하며 팀의 중심에 서게 되죠. 2006-2007 시즌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를 4대 0으로 격파하며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달성합니다. 당시 덩컨은 시리에 빠진 르브론에게 이 말을 남겨 화제가 되었죠. 앞으로 이 리그는 너의 것이 될 거야. 체중 감량을 성공한 2012-13 시즌에는 30을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통산 500블록을 달성하며 퍼스트팀에 선정됩니다. 또한 6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하며 마이애미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에 머무릅니다. 2013-14 시즌에는 동료들이 잔부상으로 이탈하는 와중에도 철저한 몸관리로 74경기에 출장하며 팀을 리그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2년 전 수입패를 당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22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2년 연속 NBA 파이널로 이끕니다. 게다가 2년 연속 마이애미와 파이널에서 만난 덩컨은 21득점, 10리바운드로 서륙하며 1차전 승리를 따냅니다. 그리고 4차전에서는 매직 존슨의 더블 횟수, 카림 압두이자바의 플레이 타임 합계 기록을 모두 제치고 NBA의 살아있는 전설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이널 5차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포부를 남기죠. 언론에서 제게 그런 대선수들의 기록을 넘었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 관심사는 한 번 더 이기는 거예요. 마이애미는 충분히 우승 자격이 있는 존경할 만한 팀이죠. 마이애미는 우리 홈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NBA의 전설들이 관중석을 메운 가운데 덩컨은 파이널 5차전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죠. 당시 마이애미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르브론의 기세를 꺾은 덩컨은 개인 커리어 통산 5번째 우승 반지를 획득합니다. 이로써 덩컨은 NBA 역사상 유일하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모두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등극하며 명실상부한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2014-15 시즌 그리즐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덩컨은 통산 4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합니다. 2015년 11월 3일 뉴욕 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통산 954승을 달성해 한 팀에서 역대 개인 최다승을 기록한 NBA 선수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스퍼스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빈 덩컨은 개인 통산 1001승을 거두며 그렉 포포비치 감독과 함께 한 팀에서 최다승을 기록한 듀오가 되죠. 하지만 2016년 7월 왼쪽 무릎에 이어 오른쪽 무릎 부상까지 겹쳐 경기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은퇴를 결심합니다. 당시 NBA의 많은 선수들과 수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 덩컨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었죠. 덩컨은 활동 기간 동안 신인상, NBA 우승 5회, 시즌 MVP 2회, 파이널 MVP 3회, 올스타와 얼 NBA 팀 15회 선발, 올스타 MVP 등 거명하기도 벅찰 만큼 많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은퇴 후 현역 시절 달았던 등번호 21번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영구 결번호로 지정되었고 2020년 4월 5일 덩컨은 NBA 슈퍼스타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케빈 가넷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제 농구 여행은 여기서 끝납니다. 정말 놀라운 선수 생활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 명예의 전당까지 오리라고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샌안토니오의 프랜차이즈 스타 팀 덩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